2025년 8월 6일, 나는 이 장면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파괴된 도시의 잿빛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다처럼 출렁이는 거리, 침묵 속에서 물결치는 베이징의 비명 소리였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이것은 하늘의 경고였다. 대자연이, 아니 어쩌면 운명이 중국이라는 국가에 보낸 냉혹한 메시지였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문명과 오만, 그리고 통제의 균열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단 한 주간의 비로 북경과 북중국 전역은 물에 잠겼다. 2025년 7월 29일부터 8월 초까지 베이징은 140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성문 밖은 강물이 되어버렸고 지하철역은 마치 수중 도시처럼 변모했다. 마을은 고립되고 자동차는 물속에 잠겼고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렸다. 내가 보는 뉴스 속 영상들은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이었다. 이 비는 단순한 호우가 아니었다. 두 개의 거대한 태풍, 독수리와 카눈이 상호작용하며 기상학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증기를 북중국에 몰아넣었다. 고기압이 이 수증기의 길을 막았고 그것은 결국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댐이 터진 것처럼 멈추지 않는 비가 되어 쏟아졌다. 땅은 흠뻑 젖었고 더는 받아낼 수 없었다. 이건 기후변화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마치 설계된 재앙처럼 느껴졌다. 이 수도 베이징, 침수 속에 가라앉다 황제의 도시가 무릎 꿇은 날 2025년 8월 3일, 중국 수도 베이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의 한복판에 있었다. 하루 종일 퍼부은 비와 이미 수위가 위험 수위에 다다른 옌딩어, 차오바이어, 퉁우이어 등의 강줄기들은 결국 둑을 넘고 범람하며 도시 전역으로 물살을 퍼뜨렸다. 시내 중심부부터 외곽 주거지까지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고 시민들은 침수된 도로 위로 필사적으로 몸을 옮기며 삶을 지키려 했다. 베이징의 중심에 위치한 역사적 건축물들과 정부기관, 병원, 지하철 노선까지 모두 물에 잠기면서 도시는 사실상 마비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자금성 북서쪽 궁전 지붕이 폭우와 우박에 의해 붕괴되는 장면이었다. 600년을 버텨온 황제의 궁전, 단 한밤의 재앙 앞에 무너져 내렸다. 베이징 당국은 긴급재난 대응을 선포하고 대피소를 마련했지만 이미 사방이 물로 막혀 있어 수많은 시민들이 구조에 손길 없이 건물 옥상에서 밤을 새우며 절박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특히 하이댕구와 펑타이구 지역은 24시간 만에 강수량이 500mm를 넘기며 사실상 완전 침수 상태가 되었고 병원 환자 이송, 교통 통제, 전력 및 수도망 붕괴로 인해 사망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만 갔다. 도시의 중추신경인 지하철 1, 10호선 등 주요 노선도 마비되었고 지하로 물이 차오르며 수십 명이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베이징이 끝났다,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절규의 메시지를 쏟아냈고 인터넷은 실시간 침수 영상과 비명 소리로 가득 찼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베이징의 행정체계가 이 급박한 순간에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대피 방송은 너무 늦게 나왔고 고위 간부들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군경 배치는 늦어터진 후속 대응에 불과했다. 수도가 이렇게 무방비로 무너지는 장면은 중국 국민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절망의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이날 베이징은 단순히 물에 잠긴 도시가 아니라 중국의 권위와 위신이 송두리째 붕괴된 도시였다. 자금성이 무너졌고 당국의 통제도 함께 무너졌다. 세계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오만한 체제의 무능이 만들어낸 자멸의 서사였다. 이번 홍수는 단지 베이징에 국한되지 않았다. 중국 전역, 특히 감숙성, 청해성, 하북성, 산동성, 심지어 내륙의 사천성과 귀주까지도 연쇄적인 폭우와 산사태에 시달렸다. 수많은 도시가 침수되었고 교통망은 마비되었다. 하남성에서는 3개 시 전체가 단전,
단수 상태에 들어갔다. 대만에서도 7일간의 폭우로 이미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심지어 건설 현장까지 무너져 내렸고 가오슝에서는 3,000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자연은 국경을 가리지 않았다. 강은 넘쳐 흘렀고 댐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장강과 황하라는 중국 문명의 젖줄이 이제는 위협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광동성에서 발생한 54건의 산사태 사례였다. 하루 동안 내린 258mm 이상의 폭우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그곳에 살던 수많은 이들의 삶과 기억, 그리고 집을 쓸어간 무자비한 자연의 숫자였다. 나는 이 사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지금껏 자랑하던 질서와 통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목격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정보는 통제되었고 일부 영상과 뉴스는 삭제되었다. 실시간 구조 요청은 외면당했고 외신 기자들의 접근은 차단되었다. 물은 들어오는데 구조대는 안 왔다는 한 생존자의 말은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 부족이 아니다. 이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통제와 체면에 집착해온 시스템의 실패다. 중국이 자랑하던 대규모 인프라, 스마트 도시,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수많은 CCTV는 시민의 고통을 기록했지만 아무도 그 고통을 구하지 않았다. 자연재해 앞에 국경은 없다고 하지만 이번 중국 대지진과 홍수 사태는 전 세계의 단순한 자연현상 이상의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특히 자금성 붕괴와 수도 베이징 침수 영상이 국제 언론에 보도되자 세계는 실시간으로 중국 몰락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며 이 엄청난 사건을 주시했다. KNN은 천년제국의 심장부가 무너졌다며 자금성 붕괴 장면을 일면으로 다뤘고 BBC는 중국의 수도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위기관리 실패를 집중 조명했다. 일본과 한국, 대만 등 주변국은 즉시 재난 경계 수준을 상향하며 자국 내동진 가능성에 대비했고 기후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중국 대지진의 여진이 극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의 외교부는 중국 내 한국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특별대피 지원 체계를 가동했고 미국과 유럽 각국도 자국민에게 즉각적인 철수를 권고했다. 반면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이번 참사를 중국 정부의 과도한 개발과 환경 파괴, 체제 중심의 재난 대응 실패의 결과로 해석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지구의 분노는 독재를 용서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무분별한 도시화와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방치, 강과 산을 깎아내는 자연 파괴의 대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렸던 중국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민낯이 이번 사태로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가 외국의 개입을 꺼리는 태도를 보여 협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시에 유엔과 세계기상기구는 이번 사건을 기후, 재난의 전형적 사례로 규정하며 앞으로 비슷한 재앙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의 이번 사태는 단지 한 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경각심을 울리는 경고탄이 되었다. 기후변화와 지질 불안정성, 인재, 가 결합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인 셈이다. 세계는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번 중국의 대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사회구조, 인간 중심적 사고의 총체적 위기를 드러낸 사건이다. 물은 빠질 것이다. 도시도 언젠가는 복구될 것이다. 하지만 신뢰는 복구가 어렵고 진실은 더 오랫동안 잠겨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 참사를 보며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우리는 자연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짓밟을 것인가?
중국은 이 홍수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물결 속에서 무너진 것은 도시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만이었고 통제의 환상이었으며 가짜 안정감의 허상이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진실을 함께 파헤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